18번째 무대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오늘 송태공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의 재등장으로 바둑계가 아주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맥심커피배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자, 지난 경기였죠. 김성용 구단과 한종진 구단의 대결. 아주 재밌는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알파고의 수법이 다시 이제 프로들 사이에서 연구가 많이 되면서 그동안 두지 않았던 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입신들의 대결, 이 맥심배에서 또 다른 어떤 대국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국이 펼쳐질지 두 주인공 궁금하시죠?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안수민입니다. 지금 입신들이 막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입신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창호 구단 아직 맥심커피배에서는 우승의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이번 회에 우리 팬분들이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항상 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호 구단 드라마 주인공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바둑계에서 그 입지가 참 대단한데요. 최근에 많은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의 대국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습니다. 혹시 나도 한번 붙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이게 두기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보고 좀 많이 놀래가지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회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회 대국이기도 하고 뭐 열심히 더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규병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규병 구단 맥심커피배 1회 우승자입니다. 혹시 네. 오늘 그 자리 되찾아올 자신 있으신가요? 기대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없네요. 너무 겸손하십니다. 네, 최규병 구단과 부자기사로 잘 알려진 최영찬 초단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무서울 때는 밤에 조용히 바둑돌 노는 소리가 들릴 때이다. 최영찬 초단이 왜 이렇게 그 시간을 무서워할까요? 글쎄 뭐 무언의 압박을 느꼈겠죠. 어떤 무언의 압박을 느꼈을까요? 공부 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네, 듣고 계신가요? 네. 네, 이번 18회 마지막 남은 시니어인데요. 네. 그래서 그 부담도 참 클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실 예정이신가요? 글쎄 뭐 아무래도 이창호 구단이야 뭐 말할 수 없는 강자니까 제 바둑을 두려고 합니다. 뭐 결과는 뭐 알 수 없지만 제 바둑을 착실하게 더 나가 보는 걸로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국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안수민이었습니다. 초대 우승자 최규병 구단과 준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창호 구단. 두 입신이 펼치는 명품 바둑,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본선 24강전 5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대국을 펼치는 두 입신, 상대 전적을 보니까요. 굉장한 많은 판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뒀을까? 그리고 상대 전적이 생각보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합니다. 네, 이창호 구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특이점이 마지막 대국이 바로 맥심커피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길 때가 됐다. 네. 사실 최규병 구단 입장에서는 그동안 워낙 또 많이 졌기 때문에 오늘은 드디어 이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또 대국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마지막 남은 시니어 선수 최규병 구단, 시니어 선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단만의 무대 맥심커피배, 우승 상금은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본선 24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결승전은 번기 승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카누 포인트로 24명의 입신 초청을 했습니다. 자, 대진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승자가 몇 명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수가 승리를 거둔 선수들이죠. 자, 오늘 대진. 자, 이창호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오늘 승자는 다음 판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창호 구단이 좀 유리한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16강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창호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구. 상대 전적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요. 자, 그래도 오늘 최규병 구단이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결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최규병 구단 입장에서는 좀 중반, 후반으로 가는 바둑을 짜기보다는 최규병 구단의 가장 강점은 중반전 힘이기 때문에 뭔가 초반, 중반에 좀 몰아쳐서 중반을 가지 않고 좀 끝내려고 하는 이런 작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초반에 힘을 좀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4강전 5번째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자, 최규병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24강전 시작이 됩니다. 자, 두 선수가 대국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초대 우승자 최규병 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우승을 노리고 있는 최규병 구단. 자, 1회 대회에서 유창혁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입니다. 맥심 커피배에서 준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 박용훈 구단에게 패해서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는 맥심 커피배와는 아직 인연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대국 이창호 구단의 흑번, 최규병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제 선수들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창호 구단은 너무 방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벌써부터 막막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이나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타이틀이 많은 기사들은 네. 사실 예전 거를 별로 이렇게 보지조차 않아요. 그냥 네. 가장 최근에 뭐가 있었나 어차피 다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수많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맥심 커피배를 2008년부터 참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너무 바쁘기도 했고요. 이 대국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좀 건강 관리에도 좀 유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창호 구단이 이제 초창기 때는 이 맥심 커피배를 참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그때부터 이제 참가를 하기 시작했죠. 네. 사실 그 전에 참가를 시작했더라면 훨씬 일찍 맥심 커피배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창호 구단이 연간 최다 대국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111판의 대국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생각하면 거의 뭐 꿈 같은 네. 100판을 넘긴다는 거는 지금은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대국수였죠. 네. 하지만 그때는 이창호 구단뿐만이 아니라 목진석 구단도 한번 100판을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아직 이창호 구단이 맥심 커피배와는 그 인연이 닿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다시 한번 알파고의 여파인가요? 조금 이창호 구단이 네. 약간 지금 7번째 착수에서 손이 좀 멈춰서 네. 혹시 저기를 둘려나? 라고 제가 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칸 높은 구침 사실 프로들 바둑에서는 나온 적은 뭐 있어요. 나온 적은 있지만 네. 그렇게 자주 나왔던 구침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파고가 인터넷상에서 이제 보여줬던 대국 중에서 이렇게 굳히는 바둑들이 몇 번 있어서 네. 그 이후로 프로 기사들이 시합 바둑이나 연습 바둑이나 많이 좀 두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경기 제가 그 기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그렇죠. 한종진 구단이 정말 실험적인 수를 두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도 알파고 수법을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최근 또 알파고 수법으로 불리우고 있는 수를 두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평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학이 구침 하나만 좀 잘 안 두어지는 수법일 뿐이지. 네. 뭐 우상기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정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소목에서 굳혔을 때 날일자, 눈목자, 한 칸, 두 칸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이 한 칸 차이로 그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두 칸 높은 구침이 안 두어졌던 이유는 이 우하기가 물론 뭐 변이나 중앙 쪽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귀에 붙이고 이곳을 젖힌다든지 여길 젖힌다든지 나중에 두터워져도 여길 끊어서 단수 칠 때 단수 쳐서 귀에서 산다든지 이런 갖가지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집으로 단단한 집으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잘 두지 않았던 가끔 이제 뭐 이벤트 대국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보여주기식 네. 좀 화려한 대국을 둘 때만 조금 두었지 승부 바둑에서는 잘 두어지지 않았던 수법이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의 오늘 수법은 그래도 최근 이제 알파고가 보여줬던 그런 수들을 네. 조금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 이곳과 이곳 네. 실리보다는 조금 중앙 쪽 알파고가 인터넷상에서 보여줬던 대국들을 보면은 흑번일 때 굉장히 이제 모양을 크게 가져가는 바둑들이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도 둘 때도 있고 저렇게도 둘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모양을 크게 가져갔던 바둑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은 뭔가 그런 바둑에서 새로운 좀 길을 네. 좀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번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수법은 당장 따라해 볼만 할 것 같은데요. 이 전반적인 알파고 수법, 바둑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따라하기에는 약간 처음에는 부작용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연습 바둑 둘 때 한번 그냥 수법을 따라서 둬봤는데 사실 이게 알고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에게 항상 설명할 때 똑같은 수를 둬도 이 다음을 알고 두는 것과 모르고 두는 것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딱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뭘 알고 둬야 되는데 그냥 네. 모르고 이렇게 두니까 따라 두다 보니까 그 이후 어떻게 판을 짜나가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네.
가장 막막한 것이 이제 계산하기 어려운 중앙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식인데요. 오늘 이창호 구단이 지금 한 칸 뛰고 다시 한번 어깨를 눌러가는 수법도 그렇고 중앙을 좀 방대하게 운영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흑과 백을 알고 보지 않고 네. 그냥 기본만 본다면은 최규명 구단이 뭔가 작전을 이렇게 대세력 작전을 가지고 네. 나와서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공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백이 두는 수법들은 이창호 구단이 이제 가장 전성기 때 많이 두던 단단하게 지켜놓고 계산으로 침입과 삭감 어느 쪽을 선택할까 해서 딱 상대 집을 지우고 그런 패턴의 포석이거든요. 네. 전성기 때처럼 둔다면 소목에서도 우하귀에서도 단단하게 나릴자로 그렇죠. 네. 지켰을 것 같은데요. 알파고는 이 나릴자 모양에서는 무조건 어깨를 짚어서 중복화를 하더라고요. 기보를 많이 보셨네요.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어깨 짚은 수도 네. 원래 많이 나오는 수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아마도 많은 이제 바둑팬 분들이 프로 기사들의 대국을 보다 보면은 뭔가 예전보다 저 어깨 짚는 수를 좀 많이 두는 것 같네. 네. 라고 느끼신다면 정말 기보를 많이 보시는 겁니다. 아마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고의 바둑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주어졌던 프로 기사들의 바둑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제가 볼 때는 저 어깨 짚기거든요. 네. 사실 프로들 바둑에서는 이 어깨 짚는 수가 항상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네. 경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뭔가 모양을 크게 키울 때나 아니면은 상대 모양을 삭감할 때 그럴 때만 두어지지 뭐 아무 때나 두어진다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알파고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네. 뭐 저희가 아직까지 느끼기에는 거의 뭐 아무 때나 둔다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깨짚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프로들의 바둑에서도 많이 실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알파고의 어깨 짚기는 이세돌 구단과 이 세계 대결에서도 5선에서도 어깨를 짚은 적이 있었죠. 당분간은 프로 기사들도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도 상당히 이제 좀 새로운 바둑을 두거나 아니면 새로운 바둑을 접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실험적으로 두어지는 수법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네. 많은 기부를 또 익히고 직접 대국을 하면서 그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걱정되는 거는 저같이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고 알고 있었던 그런 이론이 네.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을 미리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이제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서 다행이라고 느낀 건 아직까지 다행이라고 느낀 건 뭐 너무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수들로 대국을 펼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인터뷰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김지석 구단이 한 말이 알파가 두는 수의 95%는 프로 기사들도 다 둘 수 있고 아는 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파는 운영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완벽하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론이 깨진 것은 아니다. 뭐 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지금 최규명 구단이 우상귀 쪽 정석이 된 모양을 먼저 그곳부터 끌고 나왔죠. 이 수의 의미는 일단 우변을 지우고 싶다. 하지만 우상귀를 움직여서 젖히면 단수치고 이렇게 나가고 흙이 두텁게 받으면 2칸 정도로 자리를 잡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 받아도 마찬가지로 넘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로 나오고 다가오면 밀고 올라가면서 중앙 쪽으로 탈출해 보겠다. 네. 우변 모양을 지우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두어지는 수법입니다. 한 점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나가면서
우변을 견제하려는 최규병 구단. 네, 위로 막았고요. 여기서 흑은 이곳 넘어가는 걸 뭐 차단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 다가오던지 아니면 뭐 위쪽으로 둬서 계속해서 중앙 쪽을 좀 막아가는 이런 수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가 별로 두어진 적은 없는데 네. 지금은 이 수가 두어진다고 해도 왠지 해설자인 저도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진짜 두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예전에는 사실 잘 안 두는 수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살려주고 집이 다 지어진다고 해서 위로 두는 수보다는 아래로 두거나 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 일단 이바둑 이창호 구단은 뭔가 좀 세력적으로 두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나왔네요. 이거는 좀 해설자만이 느끼는 감이라고 해야 될까? 네. 저도 해설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감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왠지 여기 둘 때부터 이창호 구단이 오늘 네. 이런 식으로 두지 않을까? 그냥 별로 두지 않는 수법들인데 평소에는 네. 왠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감이 조금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판 자체가 최규영 구단은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이창호 구단은 이제 진영을 들어가서 깨고 또 모양이 갖춰지면 또 들어가서 깨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창호 구단이 거의 노골적으로 세력 작전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100번인 최규병 구단 입장에서는 타개를 하는 쪽 말고는 다른 쪽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창호 구단이라면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라면 이렇게 잘게 쪼개가서 이 부분적인 계산으로 앞서는 바둑이 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이런 바둑은 사실 싫어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뭐 좋아하는 것보다도 싫어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늘 좀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창호 구단의 중앙 운영, 세력 바둑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흑이 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최규병 구단 생각은 끊으면 단수치고 한 점을 잡아서 흑이 여기를 다시 됐다내고 이렇게 막으면은 나를자를 해서 딱 살아 놓으면은 여기가 뭐 다 막히긴 했지만 나중에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변신을 하는군요. 해설자인 제가 엄청난 그 선입견에 빠져 있었네요. 오늘 네. 이창호 구단은 세력 작전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작전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두고 나니까 상당히 돌이 놓여지자마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백이 안쪽에서 이제 사는 모양은 없어요.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별로 이런 자체로 살 수도 없고요. 궁도가. 네. 너무 이런 좁네요. 수들은 그리고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백 입장에서 별로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행마를 하는 것 자체가 여길 뭐 나를자를 하던 이곳을 밀어주던 흑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이 중앙 쪽으로 돌이 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이창호 구단이 이곳은 딱 어느 정도 그냥 사는 정도로 정리하면서 백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여길 뭐 밀던지 나를자를 뛰던지 해서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 보겠다. 아, 이런 뜻이네요. 백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을 40초 유도를 선회입니다. 하는군요. 사실 중앙을 생각한다면 백도 참 밀어주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뭐 밀고 싶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손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뭔가 행마는 해야 하고요. 행마를 한다고 생각할 때 역시 생각나는 수들은 미는 것, 날일자, 뭐 한 칸 30초. 정도까지 이 한 아. 세 가지 정도가 셋, 일단은 넷. 떠오릅니다. 5, 6, 7.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행마는 이 한 칸 뛰는 행마인데 이 한 칸 뛰는 행마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흙이 악수지만 여기를 밀어놓고 30초. 이곳을 젖히지 못한다면 한 칸 뛸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네. 젖혀야 되는데 5, 여길 두고 단수.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아. 패가 없으니까요. 네. 그냥 다 여기를 단수 치고 딱 한 칸 뛰면은 네, 생각 이러면서 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잡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변화가 그러니까 밀 때 무조건 받아준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흙이 더 강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네. 아마 백도 여길 밀면은 그냥 이곳을 밀어서 우상귀와 좀 우변을 뭔가 바꿔치기 하는 변화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겁이 났을 수도 있고 네. 이창우단은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이다. 셋, 아마 이 정도로 만족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8. 자, 이렇게 막아서 정비를 했는데요. 튼튼하게 막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튼튼하게 막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흙이 뭐 젖혀서 차단하기에는 흙 대마가 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기는 어렵거든요. 네. 흙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한 집을 내야 되는데 백이 막고 그러니까 흙이 당장 나가기에는 흙도 이 돌이 괜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래놓고 아마 흙은 중앙 쪽을 뛰어서 맛을 좀 엿보면서 계속해서 이 하중앙 쪽의 모양을 키워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흙이 중앙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두 칸을 띄어서 모양을 넓힌다면은 백도 하변에 침입을 해서 만약에 살아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흙 모양은요? 하변이 들어온다면 살 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네. 여기를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이 모든 모양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공격하면서 우하기를 지키던 뭐 하변을 지키던 어느 정도 흙집이 완성되고 또다시 이제 흙은 그때 가서 이제 백의 모양을 좀 지우러 가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깨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군요. 아니 물론 뭐 들어와서 이 집이 다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면은 지키는 게 정수가 되겠지만 네. 사실 이 모양은 어디를 지켜야 할지가 일단 별로 감이 안 와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정도가 무난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이 두 칸 높은 구침이 조금 쑥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 차라리 여기에 돌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이창구단이 바로 일감은 중앙 쪽으로 두 칸 정도 뛰는 게 일감 같은데 착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변 쪽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는 하나 끊어두고 싶어요. 나중에 백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밖으로 단수 친다든지 여기로 있는다든지 작전을 다르게 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를 끊어놔야지 확실하게 나중에 이곳을 움직이던 백이 날일자로 할 때 이런 데를 이제 갖다 붙인다고 해도 아, 힘이 늘 수가 달라지네요. 없거든요. 네. 끊기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을 따져 본다면 자충을 만들어 놓고 다른 곳을 가고 싶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흑 출기 시작이 시작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40초 3회입니다. 하변 지키는 거를 생각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0초. 감각적으로는 거의 중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5, 6, 7, 8. 아예 이창호 구단의 결정은 하변 지키는 거나 중앙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변 쪽 베개 모양을 지우는 네. 조금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외라고 한 것은 계속해서 뭔가 세력적으로 두는 듯 했는데 작전을 갑자기 바꾼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창호 구단 상대의 모양을 견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눈목자로 걸친 이후에 어떻게 삭감을 해갈 것인지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바둑과 커피의 만남,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이창호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24강전 5번째 경기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최규병 구단 초대 우승자의 위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이창호 구단이 한번 붙여서 모양을 좀 중복을 만들어 놓고요. 네, 지금 처음에 이제 눈목자로 걸치고 다가오자 붙였습니다. 이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상대의 모양을 조금 삭감할 때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고 네. 백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붙이면 져쳐라라는 말이 있지만 어차피 늘면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교환하고 이교환이 오히려 흑의 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해주지 않고 늘고 귀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창호 구단은 확실히 지금 하변 쪽 모양을 키우기보다는 상변 쪽 견제 쪽으로 작전을 일단은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두텁게 여기를 이제 딱 치받아서 어느 정도 안형을 갖추자고 하는 수법도 있고 둘, 아니면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뛰어나오는 것도 모양이 괜찮습니다. 여섯, 일곱. 자, 다시 한번 안형을 갖추고 있는 거군요. 그냥 뭐 중앙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봤자 별거 없다. 그냥 안에서 바로 살겠다. 네. 그렇다고 백이 여기까지 막기는 싫어요. 흑이 붙여서 이곳을 젖힌다든지 뭐 넣는다든지 하면은 너무 쉽게 모양을 굳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너무 손 따라 다 받아주는 느낌이거든요. 네. 백의 경우는 차라리 뭐 손을 빼든지 둘, 아니면 둔다면 셋, 넷, 좌변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여섯. 미뤄져 있는 교환이 없었더라면 흑도 붙일 수가 없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붙일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막히는 것과 여기가 미뤄져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네.
30초. 상대에게 둘, 이선으로 연결을 네. 강요하고 있는데요. 다섯, 자, 이러면 미리 이 일곱, 중앙 쪽으로 붙여놨던 흙 한 점이 아홉, 차단될 위험이 두 번 있을까요? 남았습니다. 차단 백이 뭐 하려고만 하면 할 것 같은데 네. 백도 과연 이곳을 뭐 차단을 지금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흙이 이런 데를 이제 찝어갔을 때 네. 여기를 안 잊기는 집이 너무 크거든요. 네. 또 있자니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둔다면은 아마도 그냥 빵 따내면 할 거예요. 흙이 다 연결하긴 했지만 30초. 백도 하나,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요. 셋, 넷, 다섯, 흙이 그냥 치받고 여섯, 끊고 일곱, 사실 이 변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아홉, 나와서 끊어 놓고 뭐 안쪽을 이제 산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흙 쪽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백도 이렇게 차단을 안 해간다면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수법이. 지금 그냥 저 부분을 계속 둘 생각이라면 네. 입구자까지 했기 때문에 30초. 하나,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 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사실 흙이 둬도 뭐 어디 둬야 될지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손 빼는 것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저렇게 특히나 다른 수도 아니고 입구자로 뒀다는 것은 일단 뭐 무조건 차단하겠다. 두텁게 막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는 흙이 생각해보니까 잘 못 두겠네요. 이렇게 두고 여길 끊고 백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띄고 밀어서 둔다면은 일단은 귀가 잡히거든요. 네. 흙이 여기를 하나 젖혀놨다고 쳐도 아래로 치면은 당장 사는 수는 없어요. 30초. 이것도 뭐 패로밖에 못 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네. 두는 거는 흙이 무리일 것 같고요. 다섯, 그렇다고 여기 교환을 다 해놓고 일곱, 흙이 그냥 뭐 이렇게 둬서 살았다 하면은 백이 후수라도 너무 두텁게 됐기 때문에 이건 흙 쪽에서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교환을 안 하고 살려둬야 될까요? 하나 찝는 교환만 하고 그리고 살려둔다면 네, 이 교환을 하고 네. 아쉽나요? 아니요 원래는 원래는 이상한 수법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찝어놓고 손을 빼서 네. 백이 이걸 둘 때 30초. 젖혀 이어서 이 두 점을 버린다.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실 네. 좀 이상한 수법이라고 느낌은 드는데 그렇게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지금은. 여기서 아예 한 수를 투자해서 보강을 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두어졌던 좀 그런 이론이라면 네. 네, 한 수를 더 둬서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둬서 살고 백이 지키고 그러고 손을 빼는 게 네. 가장 좀 맞는 이론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좌상기에서의 지금 변화는 네. 일단 흙 쪽에서 별로 30초. 잘 됐다고 하나, 생각이 안 됩니다. 둘, 아. 셋, 그러니까 넷, 이렇게까지 그냥 두텁게 중앙 쪽을 여섯, 차단되는 거면은 네. 아예 처음부터 흙의 선택이 여기 밀고 들어간 선택은 그냥 치봤던지 중앙 쪽 한 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깔끔해 보이거든요. 맛은 있지만 이 맛을 당장 못 한다면은 결국은 네. 백이 지키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흙 쪽에서 별로 기분이 좋은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백도 튼튼한 세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중앙에서의 발언권은 누가 더 가지고 있을까요? 넷, 이창우단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저기를 살아놓고 여덟, 이제 중앙 쪽으로 오면은 네. 백이 이제 백의 모양보다는 흑의 모양이 크니까 백이 들어와서 깨야 될 테고 공격하다가 이 자리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세력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뭐 다 견제를 했다. 그러니까 김성윤 구단과 이제 한종진 구단의 바둑에서 나왔던 뭐 초반에 3-3 들어가기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 모양을 지금까지 알던 그 상식으로는 너무 흑이 눌렸고 백이 두텁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지만 실상 흑이 그래도 칠리를 차지해놨고 이 벽을 견제를 하는 수순이 돌아온다면 둘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 옆으로 차단을 하는군요. 마지막까지 좀 고민하는 손놀림 아니었나요? 네. 지금 끊는 것조차도 지금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흑 입장에서는 차단한다면은 이곳을 차단하는 게 조금은 안전해요. 왜냐하면 반대쪽으로 차단하고 여길 늘게 되면은 나중에 네. 밑으로 단수 쳤을 때 이 돌의 가치가 너무 커지거든요. 30초. 네, 하나, 요석이 되네요. 네, 요석이 되는데 셋, 반대쪽으로 차단해 놓으면 다섯, 이제 이 돌의 가치가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돌이 네. 다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의 생각은 여기 이제 나가고 단수 치면은 젖혀 이어서 살고 두 칸 뛰면은 뭐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을 좀 눌러가면서 오히려 이제 이 돌을 뭐 중앙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찌저찌했던 결국 이 바둑의 승패는 하변, 흑의 모양이 어느 정도 집이 될지 거기서 승패가 갈릴 것 같아요. 네. 30초. 하나, 흑이 뭐 이쪽 저쪽 조금씩 뭐 집을 차지한다고는 해도 사실 흑의 확정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우변 5집, 좌상기 이제 네. 산일면은 뭐 5집. 어떻게 보면은 다른 곳의 집은 한 10집밖에 없어요. 근데 백은 우상귀에서부터 중앙 쪽에 뻗어나온 집, 그리고 여기 이제 살게 되면은 변에 벌리면서 생기는 집, 네. 좌악이 착실하게 차지해 놓은 집. 굉장히 확정가가 많거든요. 네. 자, 이창호 구단이 하변에 굉장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확정가라고 하기에는 다섯, 아직은 어렵거든요. 일곱, 자, 오늘의 승부 여덟, 하변에서 아홉. 갈리겠습니다. 아, 그런 수가 있나요? 흔히 알고 있는 장문은 장문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장문은 아닌데 네. 굉장히 강력한 수법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로 이제 뛰어나오면은 네. 당장 이렇게 끊기는 어려워요. 양쪽 단수가 되면서 뭐 나가도 이렇게 씌운다든지 하면은 흑이 둘, 곤란하거든요. 네. 근데 넷, 여길 나가면 다섯, 이곳을 이제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일곱, 여덟, 잡아야 되는데요. 아홉, 잡을 때 그때 나와서 끊겠다는 거예요. 끊어도 아, 단수. 네. 따낼 때 나가면은 당장 축 장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백돌이 오히려 잡힙니다. 자, 그러면 백이 반대쪽으로 한 칸을 띄워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곳으로 뛰는 것은 안 돼요, 지금. 네. 반대쪽으로 뛰면은 지금도 일단 이 교환을 하고 30초. 나와서 끊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이창호단 생각은 뭐 여기가 선수라고 보면은 네. 맛은 나쁘지만 뭐 당장 그냥 맛이 나쁠 뿐이지 백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를 일단 쳐놓지도 않고요.
이 모양도 괜찮은데요. 백이 한 점을 따내기 전에 먼저 귀를 젖힐 수는 없는 건가요? 조금 전에 변화에서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나와서 끊고 30초.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꿔치기. 네, 잡긴 잡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흙이 어떻게 보면 잘 활용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마지막 네.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여기서 초읽기 한 번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최규명 구단이 그냥 빈삼각으로 나왔잖아요. 이 수는 네. 젖히겠다라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젖히게 되면은 그냥 한 칸 띈 것과 일단 똑같이 되고 네. 아마도 그냥 끊어서 그때 이렇게 두는 거는 옆으로 단수를 치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하나, 여기로 잡으면 셋, 단수 치고 다섯, 나가면 여섯, 과연 일곱, 뭐가 있느냐? 포기한 건가요? 네, 이창호 구단이 네. 처음에는 이제 뭔가 막아가는 수법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규명 구단이 한 칸 뛰는 행마가 아니라 이 빈삼각 행마로 나오니까 막아도 끊으면은 그 다음 응수가 어렵다.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네. 최규병 구단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하나, 지금 이 장면에서 셋, 그래도 넷, 이 다섯, 상대의 허를 찌르는 수를 일곱, 발견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두면서 이창호 구단도 다시 돌아갔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 악수가 되지는 않은 건가요? 이 돌이 그냥 뭐 중앙 쪽을 다 살리고 나왔을 때는 악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나와서 끊는다든지 하는 맛을 노릴 수가 있는데 거기를 그냥 없애놓은 거기 때문에 마지막 악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돌 자체를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넷, 득이면 득이지 악수는 아니거든요. 일곱, 여덟, 글쎄요, 지금 거기는 이건 너무 깔끔하게 이 돌을 백이 이렇게 여길 둬서 잡았다고 해도 귀의 네. 사활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창호 구단이 이것을 살리기보다는 손을 빼놓고 그냥 중앙 쪽을 둔다든지 해서 나중에 30초, 이 석점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중앙 쪽에서 활용할 것인지 넷, 음, 다섯, 여섯, 나중에 변화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수 하나만큼은 찬성을 못 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다른 수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됐다가 네. 지금의 수는 제가 볼 때 악수라고 생각이 돼요. 백이 잡는 게 크지가 않아서 흙이 다른데 어딜 뒀을 때 백이 여기를 잡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좌상귀에서의 변화는 백이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고 다시 중앙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도 어느 타이밍에 하변을 30초, 침입할지 지금 궁금한데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여기를 키웠으니까 이거 하나 해놓고 아래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지키면 네. 어차피 들어가면은 잘 안 잡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교환이 나중에 백 모양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저는 최규명 구단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그런가요? 네, 일단 좌상기에서의 변화는 셋, 넷, 아무리 봐도 다섯, 여섯, 백이 잘 일곱, 됐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네. 이러니까 이창호 구단도 작전을 바꾼 건가요? 네. 자,
자, 하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도 흑정가를 만든 거겠죠?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확정가 그래도 이제 집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데 하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저 집을 뭐 몇 집으로 계산을 해야 될지 네. 좀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 이게 다 집이 났다고 해도 여기까지 다 집이 났다고 해도 40집이거든요. 일곱, 삼선으로 다 났다 해도 아홉, 이 수는 좀 많이 의외네요. 그냥 중앙 한 칸 정도 띄어서 네. 어느 정도 여기는 좀 인정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우아기 쪽 들어가서 이제 우아기를 지우는 쪽으로 두지 않을까 했는데 이 교환은 지금 흑이 무조건 잘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백이 훨씬 넓을 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좁게 해놓고 너무 비좁은 데를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최규명 구단도 뭔가 작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일곱, 여덟, 조금은 아,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창호 구단도 중앙을 향하네요. 일단 이수는 네.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면 차라리 이수로 네. 바로 하변으로 들어가는 게 나았을 것 같고요. 중앙 쪽을 두고 이창호 구단이 하변 쪽을 집으로 두자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일단 한 칸 정도 뛰면서 그 다음 이창호 구단이 하나, 이곳을 지키는지 하변을 지키는지 뭔가 좀 보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순환후기를 해보면 이창호 구단이 중앙을 막아가자 최규병 구단이 지금 실전처럼 이 화점의 입구자 모양으로 침입을 한 거고 이창호 구단이 그 위로 날일자로 협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뭐 이 한 수를 인해서 갑자기 뭐 바둑이 백이 좋았다가 흑이 좋다 네.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네. 넷, 들어가는 뭐 침입과 삭감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두 기사 모두 작전이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네. 이창호 구단이 처음에 뒀을 때만 해도 계속 모양을 키워간다라는 작전인 줄 알았는데 삭감을 오니까 집으로 가고 삭감을 했을 때 작전은 일단은 그 밑으로 두지 않는 이상 그냥 뛰어 들어가겠다는 뜻일 텐데 또 상대가 지키니까 왠지 커 보였는지 들어가고 네. 한 수 놓여질 때마다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나, 둘, 지금 중앙 쪽에서의 몇 수는 네. 뭐 스토리가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서로 재미있게 계속 젖혀가면서 네, 최규명 구단은 일단은 여기 부분의 모양을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집으로 해놓고 이 하변 쪽 모양에서 타개하는 걸로 승부를 보겠다. 네, 머리를 내밀고요. 지금은 점점 이창호 구단이 조금 도를 운행하기가 네. 흑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만 보면은 중앙 쪽을 이제 끊고 단수치고 여기를 막아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괜히 이 돌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걱정이 돼요. 도로 곤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넷, 여기로 끊고 이곳을 늘자니 또 한 칸 뛰어서 나가면은 차단한 수가 이렇게밖에 빈삼각으로 모양 안 좋게 차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싸우는 자세가 좋지가 않고요. 네. 자, 이창호 시간 구단의 연장책인가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흔들기라고 봐야죠. 아, 이게 흔들기인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간 연장책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네. 너무 악수고 네. 여기를 이제 단수 쳐서 잡으면은 당장은 축인데 이제 이런 데가 돌이 와서 이 돌 살리는 것과 나가는 것을 같이 맛보기를 하겠다. 아, 일곱, 여덟, 손 뺐어요. 지금 이창호 구단은 판이 조금 기분 나쁘다고 보고 네. 흔히 말하는 승부수 흔들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손을 빼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손을 빼는 게 굉장히 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 뭔가 수가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쳐도 일단 백도 워낙 기분이 좋거든요. 아. 여기를 두텁게 해놓고 그렇지 않아도 이 돌을 어떤 방식으로 타개를 해야지라고 고민이 될 만한 곳을 네. 그냥 공격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지금의 백이 여기 있는 것 여덟, 굉장히 이제 두고 싶은 그런 착점이죠. 그리고 이제 초읽기 상황에서 상대가 이런 데 나갈 때 왠지 받아주는 것보다는 손을 빼고 싶은 게 이제 대국자의 심리예요. 30초. 하나, 둘, 자, 셋, 흑도 상변과 그리고 다섯, 미리 끊어놓은 여섯. 교환으로 이 우변 쪽에 백대마를 뭔가 엮을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곳과 상변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 가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수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00%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네. 어느 정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하게요. 미리 귀를 하나, 찔러 놓고요. 네. 그리고 이 상변 쪽을 네. 젖히고 2단 다섯, 젖히면 수가 일곱,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로는 어떨까요? 일단은 여기를 만약에 두기 시작하면은 네. 예를 들어 젖혔다 그러면은 당장은 백이 먼저 공격부터 먼저 해볼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진행 상황을 보고 네. 이 돌을 뭐 살릴 것인지 아니면 버리고 뭐 다른 데를 둘 것인지 그렇게 판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상변 같은 경우는 수가 내려고만 하면 나 있어요. 아, 네. 마지막. 하나, 지금 또 둘, 귀랑도 연관이 돼 있고 넷, 그리고 우변 쪽, 다섯, 상변 여섯, 쪽 일곱, 많이 엮여 있기 여덟. 때문에 사실 흙의 수를 내는 것은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이제 젖힌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이곳을 들여다봐도 네. 거의 수는 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칸 뛰자니 끊고 그냥 아. 나가도 되겠지만 여길 늘기만 해도 네, 차단하는 거랑 이곳은 맛보기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흙이 100 넉 점을 잡았다. 네. 30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여기서 백도 막지 않고 그냥 이 선으로 빠지고 중앙 쪽을 지키는 것은 손해가 너무 큰가요? 나중에 한 수를 드린다면 귀는 다시 살 수 있는데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데를 안 막는다라는 거는 너무 뭐 마지막. 팩감인 상황에나 가끔 안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네. 지금은 이 상변도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덟,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규병 구단이 지금 시간 연장책으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천 구단이 안 받아줬어요. 자, 여기서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진행은 정말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네. 그런 진행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국자들은 30초. 얼마나 머릿속이 하나. 복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떻게 보면은 이창호 구단이 여기 나간 게 좀 대국자의 심리를 잘 이용한 그런 승부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 초읽기 상황에서 네. 단수 쳐서 잡는 건 뭔가 걸리는 것 같고 다른 수를 두자니 왠지 좀 당하는 것 같고 해서 여기를 이을 저라도 있는 수부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있게 되니까 이곳을 활용하고 찔러서 일단은 수가 났어요. 이걸로 뭐 흐름이 완전히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판을 흔드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섯.
이창호 구단은 우상기 쪽이 훨씬 더 크다. 그냥 우상기 쪽을 지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최규영 구단도 바로 막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이 막아주는 수가 그냥 우상기를 다 쉽게 버리는 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살 수 있는 수를 없애는 거거든요. 막는 것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막는 수를 보류를 해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것 같아요. 우상기는 뚫긴 했지만 아직 다 잡지는 못했고요. 네. 백 입장에서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봤을지 몰라도 일단 중앙 쪽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두텁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백이 이끌어가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 자, 지금 둘, 1단락이 됐습니다. 넷, 이 변화도 추가를 시켜서 일곱,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어, 1단락이 네. 됐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좀 말리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왠지 아직 끝난 것 같지가 않아서. 네, 제가 성급했네요.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여기를 지금 끼운 수 자체가 네. 그냥 단순하게 이곳을 잊자고 뒀을 리는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수를 30초.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교환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전제 조건을 해놓고 지금 둬서 여섯, 이 백을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 이 교환을 일단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교환 자체가 별거 없이 진행되는 순간 흑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흑은 둔다면은 그냥 젖히는 것. 네, 어차피 못 끊으니까. 네, 어차피 못 끊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기를 단수치고 다섯, 있고 여섯,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중앙 결행합니다. 쪽에서 뭐 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결행했어요. 이거는 이창호 구단도 엄청난 모험인데요. 여기를 따내고 살리고 네. 팩은 이곳을 이제 하나 나가고 끊을 순 없어요. 단수치고 뒤로 단수치면 흑이 잡히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이어야 하고요. 붙일 때 이 두 점 잡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점 잡아도 살 수 있는 궁도가 아니에요. 네. 차단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흑이 둘 수 있는 수는 호구 치는 수. 네. 백이 이으면 나가서 일단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은 흑이 이창호다 생각은 이렇게 패가 되면 지금 둘만하다 좋다. 일단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변화대로 되면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은 만약에 이제 먼저 붙인다면은 여전히 흑은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이거는 흑이 곤란합니다. 수싸움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수가 워낙 없는데 네. 흑이 촉촉수 몰리듯이 몰려요. 따내도 30초. 뒤로 하나. 단수를 쳐서요. 둘, 네. 셋, 그냥 붙일 때 여섯, 일단 여기로 젖혀야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패는 100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패 모양 같은 경우는 당장 뭐 100이 마땅한 패감도 없고 맞아. 흙은 이 자체 패감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흙 쪽에서 유리한 그런 전투라고 생각이 되고 100은 그냥 여기를 뚫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흙 진영 쪽으로 들어가서 네. 아예 다 폭파하면서 사는 쪽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더 유력할 것 같아요. 이 그림이라면은 흙이 한 건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30초. 하나, 글쎄 흙도 일단 부담이 워낙 큰 작전이긴 해요. 아, 중앙이 깨지고 시작하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 안 좋았던 흐름을 뭐가 뭔지 모르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유리해 보이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대성공이지만 네. 이 작전은 일단 흙의 유일하게 큰 모양이었던 이 하중앙 쪽으로 백돌을 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백돌이 하중앙을 깨면서 살면은 흙은 남는 게 없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대마만 놓고 봤을 때 어떨까요? 공격을 심히 당할 말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말인가요?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는 공격은 많이 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0초. 하나, 둘, 그래도 이창호 구단이 이 살리면서 자랑거리가 하나가 생겼네요. 원래 이 중앙돌이 잡혔으면은 나중에 여기 두는 게 후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교환과 이 교환을 선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본다면은 중앙 변화는 흙이 잘 됐네요. 그러면. 네. 마지막 물론 흙 넉 점도 잡히긴 합니다만 귀가 워낙 크니까요. 네. 지금의 변화는 이창호 구단이 잘 만들어 냈습니다. 이창호 구단이 흙 한 점을 움직여 나가면서 판을 아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백대만은 안전할까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